장전에 주목해볼 만한 시그널을 미리 포착해서 오늘 우리 시장의 투자 전략을 살펴봅니다. 안녕하세요. 레디 개장 시그널 진행의 박은결입니다. 먼저 전거래일 우리 시장부터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어제장 우리 시장 긍정적인 소식들 속에서 지수가 상방 쪽으로 힘을 받아가는 모습이었죠. 엔비디아의 호실적 발표도 있었고요. 미국의 연방법원이 트럼프 관세에 제동을 걸었다라는 소식도 전해졌습니다. 여기에 대선 후보들의 증시 부양과 관련된 공약들 다수 나오면서 이에 대한 기대감 높아지는 모습이었고요. 장중에는 예상대로 또 한국은행이 금리 인하를 단행하기도 했습니다. 양시장 이런 부분들에 힘입어 나란하게 상승하는 모습 나타났고요. 양지수가 모두 탄력 높여가면서 고점 부근에서 마감하는 모습이었습니다. 양시장 모두 1%대의 강한 상승 탄력으로 마감해줬는데요. 코스피는 약 10개월 만에 고점을 돌파하면서 2,700선을 회복하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외국인과 기관의 수급이 강력하게 들어와주는 모습이었고요. 반도체는 쉬어갔지만 그동안 약세를 보였던 또 조방원 테마, 조선방산원전은 강한 모습 보였습니다. 코스닥도 동반 상승하면서 강한 흐름 보여줬는데요. 장 후반에 더욱더 빨간불을 강하게 켜나갔습니다. 730선에 안착하는 모습이었고요. 코스닥에서는 외국인이 하루 만에 매도 전환을 하긴 했지만 기관이 지수 하방을 지지해주면서 강하게 상승으로 이끌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에코프로 그룹주들의 또 한 번의 상승이 눈에 띄는 하루였습니다. 에코프로가 5% 넘는 상승세 이어가면서 전거래일에 이어서 빨간불 강하게 켜는 모습 나타났습니다. 이어서 뉴욕 증시 분위기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모든 시장이 일제히 상승하는 모습은 나타났지만 장 초반에 비해서는 탄력도가 많이 둔화가 된 채 마무리가 됐습니다. 엔비디아의 호실적이 시작을 지지해주는 모습이었습니다. 엔비디아 무려 3% 넘게 급등을 했지만 이런 기술주들의 상승은 어느 정도 반납을 한 채 마무리가 됐고요. 다우지수는 0.2% 넘게, 나스닥 지수도 강보합권에서 S&P 500 지수도 0.4% 가깝게 상승하면서 마무리가 됐습니다. 전날 미국 법원이 트럼프의 관세는 대통령의 권한은 남용한 것이다 라고 관세를 무효화시킨 바 있는데요. 하루도 채 지나지 않아서 이 항소 기간 동안은 관세가 유지된다라는 판결이 나오면서 소송이 끝날 때까지는 이렇게 관세와 관련해서 계속해서 불확실성이 지속될 수 있다라는 입장이 우세하면서 어제 시장이 상승분을 반납하면서 좀 흔들리는 모습이 나타나기도 했습니다. 미 증시가 앞으로 어떤 쪽으로 방향을 잡아가게 될지 이런 부분들 오늘 우리 증시는 어떻게 소화하게 될지 다양한 힌트들 레디 개장 시그널에서 함께 잡아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레디 개장 시그널에서는요 매일매일 장이 열리기 전에 전거래일 마감 상황 5분 증시 브리핑 통해서 살펴보고 있습니다. 개장 전 이슈들 살펴보면서 오늘 개장 이후 움직일 수 있는 종목들 미리 짚어보고 있고요. 개장 이후에는 실시간으로 움직이는 종목들 포착해보면서 오늘의 시그널 포착 종목까지 만나볼 예정입니다. 이 종목에 대한 정보는 방송 중에 다 풀어드리기가 어렵기 때문에 하단의 QR코드 스마트폰 카메라로 스캔하시면요. 바로 팍스통신방 입장하실 수 있는데요. 입장하시면 방송 이후에도 다양한 정보들 그리고 실시간 가이드들 모두 챙겨드리도록 할 테니까요. 지금 입장하셔서 끝까지 편하게 시청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입장하셨다면 개장 워밍업 출발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강재현 캐스터 전거래일 마감 상황 전해주시죠. 안녕하세요. 레디 개장 시그널 캐스터 강지영입니다. 전거래일 마감 상황부터 살펴보실까요? 국내 증시는 2거래일 연속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엔비디아의 어닝 서프라이즈와 더불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에 제동이 걸렸다는 소식이 호재로 작용했는데요. 그럼 어제장 마감 지수부터 확인해 보시죠. 코스피와 코스닥 지수 일제히 상승했습니다. 먼저 코스피 지수는 10개월 만에 최고치를 기록하며 작년 8월 블랙 먼데이 직전 수준을 회복했습니다. 전거래일 대비 1.89% 오르면서 2,720선으로 올라왔고요. 코스닥 지수는 1.03% 오르면서 736선에 장 마쳤습니다. 이어서 수급 상황도 살펴보시죠. 먼저 코스피 시장에서는 개인이 홀로 9,963억 원 팔자 포지션 취했지만 외국인과 기관의 쌍끌이 매수세가 지수의 상승을 이끌었고요. 코스닥에서는 기관이 홀로 481억 원 물량을 사들였지만 개인과 외국인이 동반 팔자 포지션 취했습니다. 이어서 시장이 주목한 국내 핫 이슈 두 가지 만나보겠습니다. 먼저 첫 번째 이슈입니다. 한화 에어로스페이스가 유럽 시장을 공략합니다. 독일에 첨단 무기 공장을 세워서 유럽 내 생산을 확대하겠다고 밝혔는데요. 이는 유럽연합의 유럽산 무기 우선 구매 정책을 따르기 위한 것으로 건설에 필요한 자금은 유상증자를 통해 조달하겠다고 밝혔습니다.
또 독일뿐만 아니라 폴란드와 루마니아에도 공장을 새로 신설할 예정으로 알려진 만큼 한화에어로스페이스의 향후 행보에 주목해 보시면 좋겠습니다. 이어서 두 번째 이슈도 만나보겠습니다. 서울의 숙박시설이 공급 부족에 시달리고 있습니다. 코로나19 이후 폐업이 늘고 또 공사비가 상승하면서 신축 개발이 멈췄기 때문인데요. 2026년까지 서울시가 제시한 외국인 관광객 3천만 명 유치 목표를 달성하기 위해선 과감한 인센티브 정책이 필요하다는 지적이 나오고 있습니다. 과연 우리 정부가 이를 위해 어떤 대응책을 내놓을지 지켜보시죠. 이어서 대형주 업종별 흐름도 짚어보겠습니다. 먼저 반도체주부터 살펴보시죠. 엔비디아의 호실적에 힘입어 우리 반도체주에도 훈풍이 불었습니다. 먼저 삼성전자는 0.36% 올랐고요. SK하이닉스도 1.9% 오르면서 2개월 만에 21만 원대를 회복했습니다. 또 방산주도 역시 빨갛게 물들었죠. 국제해양방위산업전 마덱스 2025가 개막한다는 소식에 호재로 작용했는데요. 이날 하나오션 2% 뛰어 올랐습니다. 또 계속해서 그간 관세 충격을 크게 받았었던 자동차주 역시 이날은 활짝 웃었습니다. 현대차는 2.7%, 기아 4.7% 올랐고요. 현대모비스 역시 3.5% 큰 폭으로 올랐습니다. 또 이날은 대통령 선거 사전투표가 시작됐죠. 차기 정부의 증시부양 기대감이 반영되면서 금융주 역시 크게 올라줬습니다. KB금융과 신한지주 모두 1.6% 올랐고요. 하나금융지주 3.3%, 또 미래에셋증권은 무려 23% 급등세를 보였습니다. 또 마지막으로 엔터주 중에선 하이브가 창업자의 금융감독원 조사 소식이 악재로 작용했다는 소식이 전해지면서 2.5% 밀렸습니다. 이어서 간밤 미증시 상황도 만나보시죠. 뉴욕 증시 3대 지수 일제히 상승 마감했습니다. 엔비디아의 호실적이 시장을 지지해주긴 했지만 어제 미 법원이 트럼프 대통령의 관세 정책은 대통령의 권한을 넘어섰다며 제동을 걸었죠. 하지만 항소법원이 이를 해제하면서 불확실성은 더욱 커졌습니다. 마감 지수 보시면 다우지수는 0.28% 올랐고 나스닥 지수도 0.39%, S&P 500 지수도 0.4% 오르면서 일제히 상승불 켰습니다. 그럼 M7 종목들의 흐름은 어땠을까요? 먼저 어제 실적을 발표한 엔비디아는 3%대로 가장 크게 오르면서 장중 한때는 시총 1위 자리로 올라서기도 했습니다. 미국 정부의 대중 반도체 수출 통제 정책에도 예상보다 가파른 매출 성장을 기록했다는 판단이 나왔는데요. 또 테슬라는 이제 머스크 CEO가 정부 효율부에서 완전히 손을 떼겠다고 밝히자 0.43% 상승했고요. 또 이외에도 마이크로소프트와 메타, 아마존도 소폭 올랐고 애플과 구글의 알파벳은 일제히 하락했습니다.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까지 마무리된 가운데 이제 국내에서는 신정부 출범이라는 빅 이벤트가 대기하고 있죠. 또 다음 주에 나올 미국의 주요 경제지표 발표를 앞두고 경계심이 짙어진 만큼 신중한 투자 전략 세우시길 바랍니다. 이럴 때일수록 장전 전략이 중요하겠죠. 하단에 있는 QR코드 스캔하시면 계속해서 소식 만나보실 수 있고요. 오늘 방송도 끝까지 시청하시면서 시그널 포착하시길 바라겠습니다. 저는 지금까지 워밍업 도와드린 강지영 캐스터였습니다. 그럼 레디 개장 시그널 지금부터 출발합니다.
금요일 레디 개장 시그널은 맥스 마스터님과 함께합니다. 방송 시간이 50분으로 한정되어 있기 때문에 방송 이후에도 마스터님과 함께하시면서 시장에 대한 다양한 전략과 공략 함께하실 분들은 하단의 QR코드 방송 중에만 열려 있습니다. 지금 바로 QR코드 스캔하셔서 팍스통신망 입장하시면요. 마스터님의 실시간 전략 모두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오늘 함께할 마스터님 인사 나눠보도록 하겠습니다. 마스터님 안녕하세요. 네, 반갑습니다. 네, 전거래일 뉴욕 증시 상승을 하긴 했는데 그 상승폭을 좀 모두 반납을 하면서 대부분 반납을 하면서 마무리가 됐다는 게 어느 정도 좀 아쉽긴 했습니다. 오늘 시장 전략 하나하나 살펴주시죠. 네, 여러분들 일단 오늘 시장을 조금 살펴보기 전에 전에 미증시나 이런 부분들을 분위기를 조금 먼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우리가 이제 그 전일에 보시면은 뭐 이제 관세 무효 판결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계속 지속적으로 증시에 호재로 좀 작용을 하면서 미증시를 전체적으로 좀 끌어올리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고 또 장이 마감되고 난 뒤에 장 마감 후에 이제 엔비디아의 실적 발표로 인해서 실질적으로 이제 전일 데일리장 쉽게 말해서 이제 프리마켓 장에서 미증시는 굉장히 계속 좋은 모습을 좀 보였는데 결국에는 이제 이런 이제 관세나 이런 이제 항소심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관세 부여 트럼프 대통령이 다시 한번 관세를 조금 진행을 하게 됨에 따라서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좀 이제 증시가 상승을 하던 그런 움직임에서 좀 이제 막 흘러내리는 그런 모습까지 이제 연출이 되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결국에는 지금 관세가 지금 제일 큰 문제라고 좀 보시면 될 것 같습니다. 우리가 뭐 물론 이제 어제 지표상으로 조금 이제 뭐 좋게 나오지 않은 그런 부분들도 약간은 있지만은 실질적으로 이제 지표나 이런 부분들로 인해서 미증시에 영향을 줬다라기보다는 일단 관세 노이즈가 지금 계속 지속이 되는 것 같아요. 관세가 뭐 시행이 된다 아니 무효가 된다 이런 식으로 막 계속 왔다 갔다 하니까 거기에 따라서 시장이 계속 들쑥날쑥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전반적으로 제가 이제 뭐 계속 말씀을 드리지만은 전반적인 이제 글로벌 증시나 이런 부분들을 봤을 때는 전진적으로 우상향을 하는 그런 이제 그림을 조금 그려줄 텐데 그 중간에 트럼프의 뭐 발언이라든지 이런 이제 관세 노이즈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 조금 발생이 될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죠. 그런 부분들에서 지금 이제 뭐 관세에 대한 불확실성 그리고 이런 이제 여진, 관세에 대한 여진이나 이런 부분들이 좀 남아 있다라고 조금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뭐 트럼프가 만약에 지금 오히려 지금 이제 법원에서 상호관세 이제 무효 판결을 좀 내렸을 때 오히려 트럼프 같은 경우에는 또 지금 A가 막혔잖아요. 그러면은 근데 뭐 B라든지 C라든지 뭐 D라든지 굉장히 다양한 플랜을 좀 준비를 할 수가 있는 그런 상황이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렇게 항소 법원에 조금 묶여 있는 게 더 좋지 않을까. 증시에서 조금 더 이제 긍정적으로 상승할 수 있는 부분들로 좀 보자면은 오히려 이런 이제 관세 노이즈나 이런 부분들이 어디 한 곳에 조금 묶여 있는 게 결국 이게 지금 결과 나려면은 거의 뭐 또 1년 가까이 걸리는 그런 이제 결과가 좀 나올 예정이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오히려 1년 동안 이제 증시의 뭐 방향을 좀 방해하지 않는 그런 모습이 오히려 지금 시장에서는 조금 더 좋게 호재로 좀 작용이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이 있습니다. 그런 부분들이 있고 전반적으로 뭐 오늘 뭐 실적 발표들 미국 기업들의 실적 발표들이나 이런 부분들도 전체적으로는 조금 좋은 그런 모습을 연출을 하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어제 이제 이런 관세 이슈로 인해서 기술주들이 조금 이제 갭을 굉장히 많이 띄우면서 출발하였으나 시가가 고가가 되는 그런 모습이 연출이 되었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다만 이제 다우존스나 이제 S&P 같은 경우에는 빠졌다가 이제 밑으로 달리면서 좀 회복을 해주는 그런 움직임을 또 연출을 한 점은 굉장히 긍정적이다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들이고요. 제가 이 박스권 구간에서 계속 증시가 조금 움직일 거라고 말씀드렸는데 결국 어제 갭을 살짝 띄우면서 박스를 벗어나려고 했지만은 또다시 증시가 이제 끌어내려지면서 이 박스 안에 또다시 갇히게 되는 그런 움직임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자 이런 부분들에서는 계속 당분간 이렇게 관세 노이즈나 뭐 이런 부분들에 따라서 지속적으로 박스권 안에서 조금 움직일 가능성이 조금 있다라고 계속 말씀드리고 싶고요. 여기서 추가적으로 상승을 한다라고 한다면은 우리 나스닥 지수 같은 경우에는 한 2만 100포인트 정도 이런 부분들에서 일단 단기적인 저항이나 이런 부분들이 조금 생길 수 있다. 이 박스권을 벗어나면은 2만 100포인트를 향해서 조금 달려가는 그런 움직임을 연출할 것인데 결국에는 이제 나스닥도 우리 기술주 위주들의 이런 움직임들이잖아요. 그렇기 때문에 뭐 일단은 뭐 연준의 금리 인하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오히려 기술주에 대한 뭐 힘을 좀 보탤 수 있는 그런 재료들이 좀 남아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다만 어제 뭐 트럼프 대통령과 이제 파월 의장이 이제 대담을 하더라도
연준 의장, 파월 의장 같은 경우에는 실질적으로 금리 인하 생각은 지금 없다라고 이제 다시 한번 재확인을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였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한 이제 경계 심리나 이런 부분들도 조금 작용이 될 가능성이 높다. 그래서 이 박스권 구간이 생각보다는 조금 길어질 가능성이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뭐 우리는 우리 시장에서 뭐 이제 환율이라든지 아니면은 외국인의 수급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면서 시장 대응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겠습니다. 네, 오늘 시장 상황 살펴주셨습니다. 어제부터 세계 증시의 또 다른 화두가 된 이 미국 법원의 상호관세 불법성 문제가 이 시장을 자극하고 있습니다. 백악관이 즉시 항소를 결정하면서 다시 한번 불확실성에 휩싸이게 됐는데요. 하루도 채 되지 않아서 미국 항소법원이 백악관의 가처분을 인용했다라는 소식이 나오면서 이렇게 관세를 유지한 채로 항소심이 진행되게 됐습니다. 이렇게 시장은 이런 부분들을 어떻게 받아들이게 될지 이제 또 개장 전 이슈에서부터 하나씩 살펴보면서 오늘 시장의 흐름 미리 함께 짚어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첫 번째로 준비해 주신 게 소외 종목인데요. 이렇게 소외 종목 준비하신 이유가 있을까요? 자, 우리가 소외 종목이 지금 다시 그 시장에서 좀 주목을 받아주는 그런 모습을 연출을 하고 있다라는 부분들이 좀 중요한 부분이고요. 네. 그러면은 소외가 되어 있던 종목들을 원래 우리가 조금 미리 좀 준비를 했어야 되는데 이렇게 주목받기 시작하면 우리가 결국 쫓아가는 것밖에 안 되거든요. 그렇기 때문에 이런 소외 종목들 중에서 그리고 이런 수급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속적으로 발생이 될 수 있는지 여부를 살펴보면서 우리가 관련주들을 한번 살펴보자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자, 그래서 이제 소외 종목 어떤 테마 부분들이나 이런 부분들은 조금 아니라고 보여지는 부분들이고요. 일단은 우리가 지금 최근에 뭐 계속 시장에서 조금 이제 소외를 받았던 이런 종목들 중에서는 증권주들이나 아니면 지주사들 이런 종목들이 보통 이제 우리 저 PBR 관련주도 그렇고요. 막 시장에서 막 그렇게 주목을 받지 못하는 그런 모습이 연출이 되었다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근데 일단은 뭐 지금 대선 후보들의 이런 이제 정책이라든지 증시 부양책 이런 부분들은 계속 등장을 할 예정입니다. 그래서 누가 당선이 되든 간에 우리나라 증시 부양책은 좀 낼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이 관련주들이 어제 좀 급등을 하는 그런 모습을 조금 연출을 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또 특히나 이제 우리 지금 시장이 뭐 어떻게 시장을 이끌어가는 그런 이제 주도 테마가 확실하게 없는 그런 시장이다 보니까 오히려 이런 개별 이슈, 개별 종목들 그리고 관련 뉴스가 이슈가 지금 등장을 하면은 계속 튀어주는 그런 움직임들을 연출을 하고 있더라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조금 좀 관심 있게 지켜보자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일단 뭐 코리아 디스카운트 주식시장에 지금 자금을 좀 투입을 시켜서 자금이 들어오게끔 만들어서 코스피 5천 시대를 열겠다라고 대선 후보가 이제 공식적으로 공약을 좀 내세웠죠. 그런 부분들인데 결국에는 이런 이제 코스피 5천을 가려고 하면은 굉장히 조금 준비되어야 할 게 많죠, 여러분들. 그러면은 그런 부분들에서 투명한 기업 지배 구조가 일단 선행이 되어야 되고요. 일단 새 성장 동력을 발굴함으로써 누구나 기회를 누릴 수 있는 나라를 조금 만들겠다 이런 공약을 지금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은 우리가 지금 어차피 뭐 여러분 지금 사회적인 문제나 이런 부분들 보시면은 뭐 계층 간 사다리, 내가 아무리 월급 200만 원, 300만 원 벌어서 20년, 30년 뼈 빠지게 일해도 내가 극복할 수 없는 분명히 계층이라는 게 눈에 보이지 않는 그런 부분들이 존재하는데, 자, 이런 이제 투자 상품이나 이런 부분들을 결국 이 계층 사다리를 조금 뛰어넘을 수 있는 그런 부분들에서 굉장히 젊은 세대에게 좀 각광을 받고 있는 그런 모습인데, 일단 지금 우리나라 시장, 우리 증시를 보시면은 자금이 계속 지속적으로 들어오지가 않습니다. 기본적으로 우리나라 시장에 뭐 자금이 들어오는 성격을 보면은 거의 단기, 단타 이런 종목들 위주로 테마주들 위주로 자금이 들어왔다가 빨리 수익 실현을 하고 나가는, 차익 실현을 하고 나가는 그런 모습들이 연출이 된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결국에는 그런 이제 상황들이 벌어진 이유가 뭐냐면은 우리나라 기업들도 좀 잘못한 부분들이 있습니다, 여러분들. 대기업들 보시면은 예를 들어서 우리가 뭐 어떤 기업을 하나 보자고요. 특정 기업을 제가 이제 기업 명을 말씀을 드릴 수 없으니까, 자, 어떤 기업이 어떤 사업들을 막 영위를 하고 있어요. 어떤 사업들이 영위를 하고 있는데 막 은행 쪽이 잘 되면 또 은행을 따로 상장을 시켜버립니다, 맞죠? 따로 상장시키고 아니면은 뭐 또다시 뭐 딴 이제 뭐 막 이제 그 사업들을 영위함에 있어서 그 사업들이 잘 되면은 그 사업을 이제 전체적으로 끌고 가면서 원래 이 기업의 평가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이제 다 좀 이제 주목을 받아야 되는데, 잘 되는 거는 계속 따로 상장을 시키고 이러다 보니까 이제 주가 쪼개기밖에 안 되는 거죠. 따로 상장을 시키면서 주가가
어느 정도 막 제한적으로 움직이는 그런 모습이 연출이 되더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대표적으로 좀 카카오 같은 종목이 좀 그렇다라고 보시면 되겠죠. 카카오가 그래서 주가가 굉장히 많이 빠졌었잖아요. 고점 대비해서 굉장히 많이 빠졌고 뭐 카카오페이라든지 아니면 카카오뱅크라든지 뭐 이런 식으로 다 따로 이제 분할 상장을 하다 보니까 전반적으로 증시에 이제 관심도가 좀 떨어질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들이 좀 자초가 되는 그런 모습이 좀 연출이 되더라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일단 뭐 코스피 5천을 들어오기 위해서 대주주 먹튀를 조금 근절을 하겠다. 먹고 도망가는 거를 근절하겠다. 3법 개정을 통해서 이런 부분들을 조금 미리 잡아놓겠다라고 보시면 됐고요. 자, 주가 조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자본시장 불공정 행위에 대해서 원 스트라이크 아웃제. 그러니까 한 번 걸리면 무조건 이제 끝입니다. 한 번 걸리면 이제 무조건 끝인 이런 이제 정책을 좀 도입을 해서 확실하게 좀 관리를 하겠다라는 거죠. 관리를 하고 특히나 이제 우리 주식 시장이나 이제 우리 투자 시장 같은 데 보면은 뭐 사기라든지 아니면은 뭐 횡령, 배임, 여러분들 주식하다 보고 뭐 이런 식으로 뉴스 뜨면은 주가 막 하한가 받고 막 그러잖아요. 이런 이제 이슈가 상장사 임원들의 중요 정가 기록을 의무적으로 공시를 하게 만든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그리고 결국에는 이런 부분들에서 제일 피눈물을 흘리는 거는 개인 투자자들이죠. 개인 투자자들이 조금 이제 배상을 좀 받을 수 있도록 한국형 페어펀드 공정 배상금을 도입을 해서 이 기금으로 인해서 쉽게 말해서 이거는 이 이제 사기라든지 횡령, 배임 여기에 벌금을 때릴 거 아니었죠. 벌금을 때리면은 그 벌금 중에서 일부를 이렇게 펀드식으로 운용을 해서 그 펀드 금액으로 투자 피해자들에게 사기 피해자들에게 조금 이제 보상을 해주는 그런 방안을 도입을 한다라고 이제 이야기를 하면서 전반적으로 어제 증권사들 그리고 뭐 지주사들이 좀 강세를 보였어요. 그래서 어제 뭐 우리가 좀 신세를 좀 보여줬던 종목들을 한번 살펴보자라고 한다면은 상상인증권 그리고 HS효성, 하나 이렇게 좀 세 종목을 좀 살펴볼 텐데요. 자, 상상인증권 같은 경우는 일단 어차피 지속적으로 이렇게 우하향을 하던 그런 종목인데 동전주죠. 동전주기 때문에 움직임은 굉장히 가볍습니다. 움직임이 굉장히 가볍기 때문에 뭐 그렇게 크게 저는 이제 뭐 관심을 두지 않는 그런 종목인데 일단은 지금 어제 종가로 형성된 부분이 과거 이렇게 지지를 받았던 그런 구간들 바로 직전에서 종가를 형성을 했기 때문에 자, 오늘 개장이 되고 난 뒤에 추가적으로 좀 상승을 해 주는지 여부 살펴보시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좀 좋을 것 같다라고 말씀드리고 싶고 오히려 어제 거래량이 1,600만 주가 이제 동반이 되었네요. 1,600만 주가 동반이 되었는데 오늘 같은 시장에서는 막 갭을 많이 띄워버리면서 바로 그냥 점상을 이제 갈 가능성도 존재는 하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HS 효성 지금 이제 프리마켓에서 지금 거래가 지금 되고 있죠. 오늘 시장에서도 이미 8시부터 지금 현재 시간까지 8시 52분까지 66,000원, 25% 상승을 시켰단 말이에요. 25% 상승을 시켰는데 만약에 KRX 거래소에서 거래만 하시는 분들은 오늘 갭을 일단 띄우고 시작을 할 건데 여기서 뭐 밑꼬리가 조금 달리든지 아니면 여기서 추가적으로 더 그냥 말아 올리면서 그냥 바로 상한가로 좀 직행을 하든지 그런 움직임이 연출이 될 거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리고 우리가 하나 같은 경우에는 지금 하나 그룹주 자체가 지금 굉장히 좋죠. 그래서 이런 지주사들 같은 경우에는 어차피 지금 막 하나 같은 경우에도 보시면 여러분들 하나 에어로스페이스 아니면 하나 오션 뭐 이런 식으로 해가지고 다 좀 분할 상장을 해놨잖아요. 이런 부분들인데 자, 결국 이런 이제 그 방지법이라든지 그리고 코스피 5천 시대에 대한 뭐 정책의 등장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이런 지주사들에 대한 관심을 조금 지금 시장에서 받아주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 좀 단기적으로 보셨으면 좋겠어요. 단기적으로 좀 보셨으면 좋겠고 제가 이제 쉽게 말해서 우리가 이런 정책이 나오더라도 이 조금 근본이라고 해야 되죠. 근본이나 이런 부분들은 솔직히 그렇게 쉽게 바뀌지는 않을 거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어요. 말씀을 드리고 싶고 이런 부분들에서 일단 지주사, 증권 관련주들 그리고 여러분들 그 저 PBR 관련주들 이런 부분들도 꼭 다시 한번 살펴보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첫 번째 개장전 이슈 저희가 소외 종목에서 살펴봤습니다. 증권사와 지주사 위주로 살펴주셨는데요. 최근 대선 정책과 관련해서 이 후보들이 경기 부양과 자본시장에 대한 지원 그리고 불공정 행위에 대한 이 근절 등을 약속한 만큼 관련주들이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누가 당선이 되더라도 이 수혜를 받을 수 있는 분야죠. 증권사들, 지주사들 어제장 강세 보이면서 이미 급등이 나온 종목들 있는데요. 오늘 총 3가지 종목 살펴봤습니다. 상상인증권, HS효성,
한화 모두 어제장에서 굉장히 강했죠. 특히 상상인증권과 HS효성 어제 거래량이 동반이 되면서 상한가 기록했고요. 상상인증권은 52주 신고가를 기록을 했습니다. 추가적으로 상승하는지 여부를 체크하시는 게 중요할 것 같은데요. 어제 급등 이후 오늘 다시 한번 갭 띄워서 상한가에서 출발할 수도 있다라는 말씀을 주셨습니다. HS효성도 마찬가지로 어제 굉장히 강했고 한화도 이 지주사들에 대한 관심을 시장에서 받아주는 모습이 한화를 통해서 알 수 있었는데요. 이런 종목들 이미 좀 튀어오른 부분들 있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보시는 게 중요하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금융주들, 지주사들 그리고 저PBR 관련 주들까지 단기적으로 잡아볼 수 있는 자리와 공략법들은 어떤 것들이 있는지 궁금하다 하시는 분들은 맥스마스터님께서 방송 이후에도 실시간으로 시장 상황 보시면서 공략법까지 알려주실 예정이니까요. 지금 바로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팍스통신방 들어오셔서 이렇게 경기 부양과 앞으로 계속해서 정책 공약과 관련해서 튀어오를 수 있는 금융주들 함께 살펴주실 예정입니다. 지금 입장하셔서 함께 하시길 바라겠고요. 저희는 이어서 두 번째 테마 넘어가 보도록 하겠습니다. 두 번째는 또 AI와 함께 또 반도체와 함께 계속해서 또 주목받고 있는 테마죠. 전력 설비에서 준비를 해주셨네요. 네, 전력 설비는 우리가 조금 지금 계속 꾸준히 또 봐야 되는 테마가 아닌가 싶습니다. 제가 뭐 이제 인공지능도 계속 좀 봐야 되는 그런 분야 중에 하나다라고 좀 말씀드렸는데, 네. 자, 인공지능 산업이 조금 뒤따라가려면 결국 이 많은 전력 소모 이런 부분들에서 당연히 좀 수혜를 받아줄 수밖에 없다. 그래서 자, 오늘 우리가 전력 설비를 좀 볼 텐데 그 시장 중에서 일단 변압기 시장을 좀 살펴보려고 합니다. 변압기 시장을 좀 살펴본다라고 이제 하는데 지금 변압기 시장에 보는 빅딜 바람이라고 제가 이제 뉴스 제목이 그렇게 되어 있죠. 이런 부분들인데 자, 지금 뭐 변압기 기업들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뭐 인수합병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굉장히 활발하게 지금 이루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그래서 이제 몸값이 계속 이 수요가 증가하면 결국에는 가격은 올라가게 되어 있죠. 그러니까 결국 이렇게 식으로 해서 뭐 빅딜을 계속 시도하는 사람들이 많으니까 몸값이 결국에 치솟고 인수라든지 투자에 대한 이런 이제 자금들이 계속 쏟아져 들어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이런 부분들이 왜 그런 움직임을 좀 보이냐라고 좀 봤더니 자, 글로벌 에너지 전환과 전력 인프라 확장으로 인한 그리고 탄소 중립 정책, 글로벌 탄소 중립 정책은 계속 저도 좀 중요하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죠. 자, 이런 부분들에서 이런 정책 강화나 이런 부분들에서 수혜 업종으로 굉장히 떠오르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특히나 이제 미국과 유럽 같은 경우에는 이제 전력망이 굉장히 낡았어요. 쉽게 말해서 낡아가지고 요걸 한번 전체적으로 조금 바꿔야 되는데 그 전력 인프라라든지 이런 부분들에서도 변압기 수요가 당연히 올라갈 수밖에 없는 그런 환경이 만들어지고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아시아와 이제 중동 이런 이제 신흥국 시장이라고 우리가 하죠. 이런 신흥국 시장 같은 경우에는 설비에 대한 이제 신축에 대한 수요가 지금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러니까 이제 기존에 깔려 있던 기존에 인프라가 있던 그런 이제 국가들에서도 변압기를 좀 필요로 하고 결국에 또 새로운 이런 인프라를 좀 설치를 해야 되는 국가에서도 이런 변압기를 조금 필요로 하다 보니까 결국 이 중대형 변압기 시장이 유례없는 호황기를 지금 누리고 있다. 이런 부분들을 살펴보셨으면 좋겠다.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그래서 우리가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자세하게 살펴보자라고 한다면은 세계적으로 이 변압기 시장의 슈퍼사이클 진입이 지금 예고가 되어 있는 그런 상황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중대형 변압기를 중심으로 해서 수출 금액과 단가가 모두 상승을 하는 그런 모습을 지금 우리가 확인을 할 수가 있습니다. 자, 확인할 수가 있고 이런 부분들을 보니까 결국에는 전력기기 사이클이 점점 커질 것이다. 굴러가면서 눈덩이가 굴러가면서 커지듯이 이 전력 설비나 전력 기기에 대한 이런 사이클들이 굉장히 넓어지고 커질 것이다. 우리 과거에 뭐 2차 전지 보시면은 2차 전지뿐만 아니라 뭐 전해에서 뭐 계속 파생돼서 계속 넓어지잖아요. 그런 것처럼 전력 기기의 사이클이 굉장히 커질 것이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자, 미국은 지금 20년 만에 전력 수요가 지금 증가를 하고 있는 그런 상황이고요. 자, 그래서 미국의 유틸리티 기업들의 설비 투자 카펙스 가이던스가 지금 상향이 되고 있는 그런 모습이다. 관련주들이나 이런 설비 투자 기업들의 목표치가 지금 전망치가 높아지고 있다라는 거죠. 자, 이런 부분들이고 유럽 같은 경우에도 지금 전력 부족이나 이런 부분들이 지역 전반으로 좀 확산세가 좀 펼쳐지고 있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은데 결국 이런 부분들에서 이 전력 설비 시장은 우리가 지속적으로 좀 살펴볼 수밖에 없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그래서 관심 종목 제가 좀 보고 있는 종목들이 HD 현대일렉트릭 그리고 LS 일렉트릭, 산일전기 이런 종목을 조금 제가 이제 봐드리려고 합니다. 자, HD 현대일렉트릭 같은 경우에는 결국에는 우리가 이제 변압기 중에서 거의 대장주라고 좀 보시면 되겠죠.
꾸준히 오래 상승을 해왔던 그런 종목입니다. 그래서 지금이 뭐 거의 고점 부근이고요. 고점 부근이고 이런 구간들에서 지금 계속 상승을 해주는 그래서 주봉으로 보더라도 다시금 또 상승을 할 수 있는 이게 이제 일봉으로 보면 너무 많이 오른 것 같은데라고 보시면 되는데 주봉 같은 경우에는 갑작스러운 조정과 그리고 이평선에서 또 지지를 받아주는 그런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기 때문에 추가적인 상승폭은 조금 더 보여줄 가능성이 높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LS 일렉트릭, LS 그룹주 자체도 지금 전체적으로 좀 좋은 모습이죠. 특히나 뭐 이 LS 그룹주 자체는 뭐 전선 매출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 또 크게 매출이 좀 진행이 되기 때문에 결국에는 이제 이런 부분들이 성적표, 우리가 기업들의 매출액이라든지 보고서 이런 부분들에서 나타날 것이다라고 좀 보여지는 부분들인데, 자, 이 종목 또한 LS 일렉트릭 또한 지금 고가 경신을 얼마 두고 있지 않습니다. 얼마 두고 있지 않기 때문에 여기서 추가적으로 이런 이제 매출 호조세나 이런 부분들이 지속되다 보면은 추가적으로 상승을 할 수 있는 그런 움직임을 보일 것이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그리고 이제 산일전기가 지금 또 중소형주 중에서는 지금 기술력으로 굉장히 인정을 받고 있는 그런 기업입니다. 그런 기업인데 지금 뭐 좀 계속 지속적으로 이 전력기기 관련주들은 최근에 변곡점을 좀 만들어주면서 상승을 좀 해주고 있죠. 상승을 해주고 있기 때문에 그 구간에서 우리가 어디까지 가는지 여부 그런 부분들을 좀 살펴보면서 대응을 하시는 게 좋을 것 같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고, 자, 지금 전력기기 설비들은 전반적으로 차트가 거의 비슷해요. 그렇기 때문에 자, 여기서 고점을 돌파를 하고 신고가를 경신하면서 추가적으로 더 가주느냐, 추가적으로 더 가줄 가능성은 제가 아까 더 말씀을 드렸고, 이런 부분들에서 지금 너무 높다라고 판단을 하지 말고 오히려 돌파를 하면 추가적으로 수익을 더 보겠다, 뭐 돌파 매매식으로 접근을 하시는 게 어떨까 싶습니다. 네, 두 번째 이슈는 저희가 전력 설비에서 살펴봤습니다. 특히 그중에서도 변압기 관련 종목들 살펴주셨는데요. 변압기 시장이 유례없는 호황을 현재 누리고 있습니다. 미국과 유럽의 노후 전력망 교체 수요 증가하고 있고, 또 아시아나 중동 신흥국의 전력 설비 신축 수요도 계속해서 증가하는 것이 맞물리면서 전력 인프라 확장의 수혜 업종으로 급부상하고 있는데요. 관련주들 세 가지 살펴주셨습니다. 전반적으로 차트가 거의 비슷하다라는 말씀 주셨는데, HD 현대일렉트릭 대장주인데 꾸준히 상승한 후에 고점 부근에 있습니다. 최근 계속 상승해주는 모습들 나타나고 있는데, 이 산일전기만 보셔도 최근 전력에 대한 이 변곡을 만들어주면서 상승해주고 있는 흐름들 나타나고 있죠. 전반적으로 차트의 흐름 거의 비슷하다라는 말씀 주셨습니다. 여기서 고점을 돌파하고 추가적으로 상승이 나와주느냐를 살펴보시는 게 중요할 것 같다라는 말씀 주셨는데요. 현재 고점이라고 너무 진입하는 데 걱정하지 마시고 오히려 돌파를 한다면 추가적으로 수익을 볼 수 있는 돌파 매매가 가능한 종목들이다라는 말씀을 주셨으니까요. 이에 대한 전략 받아보시면서 추가적 상승분까지 나의 수익률로 가져가 보고 싶다 하시는 분들은 마스터님과 함께 하시면서 마스터님께서 잡아주시는 공략들, 전략들 모두 챙겨가시면 좋겠습니다. 하단에 QR코드 방송 중에만 열려 있으니까요. 시간 얼마 남지 않았습니다. 서둘러 들어오셔서 방송 이후에 계속되는 마스터님의 다양한 전략들 모두 가져가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입장해 주시고요. 저희는 잠시 후에 개장 상황으로 돌아오겠습니다.
5월 30일 우리 시장 출발했습니다. 양시장 모두 약보합권에서 출발하는 모습인데요. 코스피 0.3%대 내리면서 2,710선 지나가고 있습니다. 코스닥도 733선 지나가면서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어제장 급등에 따라서 일부 차익 실현 매물 나오고 있고요. 이 항소심 판결 전에 관세가 일시적으로 복원되는 것으로 결정된 데 따른 영향으로 약보합 출발하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됩니다. 네, 전반적으로 코스피 시가총액 상위 종목 대부분이 내리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됩니다. 삼성전자, SK하이닉스 오늘 쉬어가는 흐름 나타나고요. 대부분의 종목 하락하는 가운데 저희가 개장 전 이슈에서 살펴봤던 소외 종목 중에 하나죠. KB금융 오늘 1% 가까운 강세 보이면서 출발하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네, HD현대중공업도 1% 넘게 상승하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고요. 코스닥 시가총액 상위 종목도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역시나 내리는 종목과 오르는 종목 혼조세 보이고 있는 모습인데요. 에코프로비엠과 에코프로 3%대 강하게 하락하면서 오늘 크게 급락하는 모습 확인하고 있습니다. 네, 펩트론과 HLB 전반적인 제약바이오주들도 쉬어가지만 휴젤 오늘 강세 보이고 있는 모습도 확인이 됩니다. ABL바이오는 4%대 강세 보이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고요. 수급 상황도 살펴보면 외국인과 기관이 양시장에서 모두 돌아선 모습이 확인이 되고 있습니다. 개인만이 홀로 양시장 받쳐주고 있는 모습 확인이 되고 있고요. 현재까지의 분위기 그렇게 좋진 않은 것 같은데 어떻게 보고 계신가요? 뭐 전형적인 금요일 장세죠. 금요일 네. 아침에 제가 나오면 별로 할 말이 없어 솔직히 시장을 보면은 어차피 안 좋을 걸 알고 제가 뭐 시장을 보다 보니까 네. 뭐 전에 또 미정 씨가 조금 이제 여파를 받은 것도 있고 이런 부분들에 대해서 조금 지레 겁먹는 그런 부분들이 아닌가. 그리고 또 우리 증시가 또 생각보다 이틀간 굉장히 잘 올랐단 말이죠. 네. 그럼 당연히 차익 실현이 나와야겠죠. 당연한 결과라고 생각합니다. 그래서 금요일 시장 같은 경우에는 여러분들이 전체적으로 뭐 그렇게 큰 기대를 안 하셨으면 좋겠어요. 기본적으로. 자, 근데 이런 종목들 중에서도 뭐 어차피 개별 이슈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좀 이제 부여가 되면서 좀 상승을 해주는 종목들이 있기 때문에 오늘은 어떤 테마나 이런 부분들, 뭐 종목들, 내가 보유한 종목들이 빠진다 이런 부분들을 걱정하기보다는 오히려 조금 쉬어간다라는 느낌으로 접근해 주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런 부분들에서 지금 뭐 밑으로 갭을 좀 하락을 시키긴 했지만은 양증시 모두 갭 하락을 시키긴 했지만은 그래도 조금은 들어올리려고 하는 모습, 애를 쓰는 그런 모습들이 연출이 되고 있다. 근데 오늘 뭐 그러니까 지수가 그렇게 크게 밀리지 않는다라고 한다면은 뭐 다음 주 시장이나 이런 부분들 뭐 앞으로도 조금 긍정적이라고 저는 보여집니다. 그렇기 때문에 오늘 하루 정도는 여러분들 뭐 주식 시장은 조금 덥고 밖에 미세먼지도 심하지만 조금 놀러 다니시는 게 어떨까? 그리고 아니면 사전 투표나 좀 시간 되시면 하러 가시든지 시간 되시는 분들은 아유. 사전 투표하시고 여러분들 주권 네. 행사 꼭 하시길 바라겠습니다. 네, 시장 상황 살펴주셨습니다. 네, 역시나 금요일장의 전형적인 모습 보이고 있는데요. 또 뉴욕 증시까지 좋지 않았다 보니까 오늘 우리 시장도 하락한 채 출발하는 모습 보이고 있습니다. 양시장 모두 약보합권에서 움직이고 있는데요. 전반적으로 오늘 또 어떤 시장을 대비하려고 하시기보다는 너무 무리하게 내린 것에 너무 두려워하지도 마시고 또 오르는 종목 따라가지도 마시고 오늘은 좀 여유 있게 시장 대응하시면서 또 주말 사이 나오는 이슈들 체크하면서 다음 주를 대비할 수 있는 공략법들 잡아가시면 좋을 것 같습니다. 네, 저희가 매일매일 방송 중에 또 시그널 포착 종목 살펴보고 있고 또 마스터님과 함께하는 팍스통신망도 안내 드리고 있는데 이렇게 팍스통신망 안에 들어오시면요. 어려운 시장 안에서도 시장이 전반적으로 상승하든 하락하든 내가 가지고 있는 종목만큼은 조금 든든하게 시장 대비 선전할 수가 있습니다. 저희가 무려 지난주에 살펴봤던 공략했던 종목이었죠. 5월 22일에 맥스 마스터님께서 공략 함께 했고요. 우주항공 관련주로 움직이고 있는 인텔리안테크 저희가 공략하자마자 짧은 기간 안에 벌써 11% 상승률을 만들어내면서 저희가 함께 공략을 했습니다. 이런 종목들 마스터님과 함께 하시면 매일매일 조금씩이라도 잡아볼 수 있는 종목으로 드리고 있으니까요. 오늘 시장 너무 빠지는데 내가 어떤 종목 잡아봐야 될지 모르겠다. 그리고 내리는 종목들이 많지만 분명히 오르는 종목은 있는데 이런 종목들이 어떤 종목인지 모르겠다 하시는 분들은요. 마스터님과 함께 하시면 이런 종목들 잡아보실 수가 있습니다. 네, 인텔리안테크 한번 리뷰해보시면 좋을 것 같아요. 네, 뭐 우주항공 관련해서는 지금 우리가 조금 미래적으로도 좀 준비하는 게 좋다라고 말씀드렸죠. 앞으로 우리가 투자를 할 때 꼭 우리가 좀 중요하게 담아가야 되는 좀 포트폴리오 중에 하나다라고 말씀드렸고, 근데 이런 부분들에서 우리가 뭐 계속 뭐 1년이고 2년이고 막 계속 들고 있을 수는 없기 때문에 단기적으로 조금 이제 수급을 좀 받쳐주는 부분들, 그리고 지금 시장에서 이슈가 돌고 있기 때문에 그런 부분들에 대해서 상승을 시켜줄 수 있는 그런 분야, 그런 종목으로 이제 인텔리안테크를 좀 말씀을 드렸고요. 이런 부분들은 지금 이제
이게 지금 결국 수익률이 이렇게 기록을 했다 이런 게 중요한 게 아니고요. 저는 드리고 싶은 말씀이 일단 이 종목이 지금 추가적으로 갈지 안 갈지가 지금 계속 시험대에 올라 있는 그런 모습이거든요. 장기 평선 밑에서 계속 툭툭툭 건드리는 그런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 자 이런 부분들에서 아직 이 종목은 뭐 우리가 뭐 매도를 하자 뭐 이런 식으로 사인이 난 적이 없어요. 우리가 아직까지 보유를 하고 있는 종목인데, 자 여기 장기 평선 돌파를 하면 굉장히 조금 더 큰 폭으로 상승할 수 있는 굉장히 큰 수익률이 기대가 되는 그런 이제 종목이다 보니까 이런 종목들 뭐 아직 준비 안 되신 분들, 우주항공 테마 지금 뭐 조금 맨날 우리가 뉴스가 막 발행이 되고 난 뒤에, 뉴스가 나오고 난 뒤에 뭐 종목을 쫓아가다 보면 항상 여러분들이 조금 늦게 진입을 하시는 경우가 많은데, 오히려 이렇게 조금 시장에서 별로 관심이 없을 때 좀 준비를 해놓으시면은 여러분들 뉴스 등장할 때 그런 수익률들을 온전히 챙겨갈 수 있으니까, 자 내가 만약에 우주 항공 관련주가 조금 없다, 그런 부분들 좀 도움이 필요하다 하시면은 하단에 QR코드 찍고 여러분들 통신망에 입장을 하시면은 자 어떤 종목들 추가적으로 우리가 더 볼 수 있는 종목들 제가 말씀을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추가적으로 볼 수 있는 종목들은 무엇이 있을까요? 어려운 시장 안에서 잡아볼 수 있는 종목들, 또 그리고 올라간 다음에 잡는 게 아니라 미리 오르기 전에, 뉴스가 나오기 전에, 이슈가 되기 전에 미리 잡아서 여유 있게 공략할 수 있는 종목들 오늘도 가져와 주셨습니다. 이 종목에 대해서 지금부터 살펴볼 예정인데요. 시그널 포착 종목은 방송 이후에 팍스통신망에서 공개가 됩니다. 방송 중에만 QR코드 열려 있으니까요. 지금 바로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팍스통신망 들어오시면요. 이런 종목들 오늘도 함께 잡아볼 수 있겠습니다. 네, 오늘은 또 저희가 앞서 또 다루기도 했었죠. 전력 설비 관련해서 저희가 시그널 포착 종목 가져왔는데요. 이 종목에 대한 힌트와 이슈들 만나보도록 하겠습니다. 네, 뭐 우리가 전력 설비를 좀 봐야 되는 부분들에서는 아까도 말씀드렸고 우리가 좀 지속적으로 봐야 된다라고 좀 말씀을 드리고 싶습니다. 자, 우리 아까 봤던 이슈를 좀 포함해서 최근 이슈를 보시면은 한국전력이 용인 반도체 클러스터에 10GW의 전력을 공급을 한다라고 얼마 전에 나왔죠. 자, 용인 산단의 이제 변전소 시설 등 이런 걸 이제 종합적으로 포함을 해서 총 73조 원의 공사 규모가 좀 진행이 될 것이다라고 이제 보여지는데, 결국 이런 이제 전기라든지 이런 부분들이 계속 필요한 이유, 그런 부분들은 지금 우리가 계속 좀 살펴볼 필요가 있다. 그리고 그저께 보시면 이제 엔비디아의 깜짝 실적 발표가 있었죠. 어저께 아침에 우리나라 시간으로. 자, 그래서 2월, 4월 분기 매출이 440억, 그리고 순이익이 149억 달러로 매출이 지난해 동기보다 69% 그리고 순이익은 26%나 좀 증가를 했다. 그러니까 지금 이 그 중국 수출 통제라든지 이런 부분들 좀 받았는데도 불구하고 이 정도 증가 추세라고 보자라고 한다면은 결국 우리가 확인할 수 있는 거는 이 인공지능 산업 자체의 모멘텀이라든지 지속력 이런 부분들은 공고하다라는 거거든요. 굉장히 강하기 때문에 굉장히 견조하고 이런 인프라 수요들이 굉장히 계속 지속적으로 일어날 수밖에 없는 그런 상황이다 보니까 결국 전기가 많이 소모가 될 수밖에 없다라고 보시면 될 것 같고요. 뭐 이런 부분들 지금 뭐 엔비디아가 이제 실적 발표를 해도 H20 칩 제한이 없었으면은 25억 달러가 좀 추가가 되었을 거다라는. 그러니까 이제 규제를 받았음에도 불구하고 실적이라든지 이런 부분들을 종합적으로 봤을 때는 너무 좋다는 거예요. 너무 좋기 때문에 이 인공지능 산업이 지금 계속 제가 뭐 이렇게 호들갑처럼 이렇게 말하는 것 같지만은 지금 어차피 이 인공지능 산업은 우리가 산업의 사이클에서 지금 막 도입이 되는 도입기란 말이죠. 그러면은 도입기부터 실질적으로 산업들이 성장을 하기 시작하는데 성장기, 성숙기를 지나서 성숙기에서 매출이 최대로 날 거 아니겠죠? 그럼 우리가 도입기부터 이런 관련주들을 준비를 해놓으면은 여러분들 성숙기까지 끌고 가시면 얼마나 큰 수익이 나실 수 있겠냐 이 말입니다. 그래서 제가 인공지능이나 이런 부분들을 지금부터라도 준비를 해놓자. 지금 당장에 조금 튀어주는 그런 움직임도 보였지만은 지금부터 좀 준비를 하셔야지 여러분들이 추가적인 수익을 챙겨가실 수 있다라고 좀 말씀을 드렸습니다. 그런 부분들이고, 자 제가 오늘 가지고 온 종목은 자 이 뭐 각종 전선이라든지 뭐 전력기기를 전문적으로 제조를 하고 판매를 하는 그런 기업이고요. 그리고 이제 전체적인 전력망 구성에 필요한 토탈 솔루션을 좀 제공을 하는 그런 기업이다. 그리고 그런 기술력들을 지금 시장에서 굉장히 인정을 받고 있는 기업이다라고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초고압 변압기 생산성이 굉장히 향상이 됐습니다. 최근에 보시면은. 자, 우리가 보통 이제 생산성을 보면은 100%라고 달성을 하면은 인간이 투입이 돼서 뭐 8시간 근무를 해서 어떤 기계를 어떻게 만들어낸다 그러면 100%거든요. 효율성을 보면. 근데 이 기업 같은 경우에는 104%, 105%
그러니까 뭐 어떻게 보면은 남들이 보면은 사람을 좀 갈아 넣어서 저렇게 만드나 이렇게 생각할 수도 있는데 잔업이라든지 이런 부분들 이제 그 직원들도 굉장히 좀 의기투합해가지고 같이 이런 생산성 향상에 좀 이제 도모를 하는 그런 모습을 좀 보이고 있고 이런 부분들로 이제 매출이 조금 증대가 되고 있습니다. 이 지금 생산성을 향상을 하는 이유가 뭐냐면은 결국에 우리가 전분기나 이런 보고서들을 봤을 때 그 전년도 전반기의 생산을 이제 한 분기에 생산을 하는 그런 모습을 연출했거든요. 그만큼 지금 수출 비중이라든지 변압기 매출 비중이 점점 높아지고 있고 그런 부분들에서 이익률도 추가적으로 지금 상승할 그런 움직임들을 연출을 하고 있기 때문에 이런 종목들 같은 경우에는 지금 우리가 이런 자리들에서 좀 준비를 해야 되지 않을까 그런 부분들을 제가 힌트로 드리도록 하겠습니다. 네, 오늘 시그널 포착 종목 저희가 앞서 살펴봤던 전력설비 관련주에서 가져와 주셨습니다. 전력설비에 대한 중요성 그리고 앞으로의 기대감은 아무리 말씀드려도 지나치지 않을 것 같은데요. 중국으로의 칩 수출 규제에도 엔비디아 실적 굉장히 매출과 순이익 강하게 나왔죠. 이렇게 산업도 공고하고 인프라 수요도 견조하다는 게 이걸로 확인이 됐고요. 인공지능 산업의 사이클은 앞으로 계속 성장할 것이다 라는 말씀 주시면서 이 종목에 대한 힌트 주셨습니다. 전선부터 전력기기 제조하고 판매하고 있고 이 전력망 구성에 필요한 솔루션을 제공하면서 각종 시장에서 인정받고 있습니다. 초고압 변압기에 대한 매출 비중도 점점 증가하고 있기 때문에 앞으로의 이익률까지 상승할 것으로 기대되는 이 기업. 차트상 흐름은 어떤지 바로 이어서 살펴보도록 할게요. 네, 차트를 바로 한번 좀 살펴보도록 하겠습니다. 우리가 지금 이 기업에 우리가 차트를 좀 보자라고 한다면은 자, 과거 이 종목 또한 이제 3,000원대였죠. 3,000원대였는데 지금 가격이 3만 원대입니다. 그러면 10배나 성장을 한 그런 이제 기업이다라고 보시면 되는데 전력 설비도 아까 뭐 HD, 현대일렉트릭 이런 종목들 다 보셨지만은 전체적인 주봉을 보시면 전부 다 이렇게 우상향을 하고 있는 그런 모습을 연출을 하고 있다라고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자, 이 기업 또한 계속 이제 장기 편선, 중기 편선이나 이런 부분들에서 어느 정도 조금 지지를 받아주면서 계속 상승을 해주는 그런 모습이 연출이 되고 있다. 좀 보시면 좋을 것 같고요. 지금 현재 자리에서 조금 공략이 저는 괜찮아 보이는 게 뭐냐면은 결국에 우리가 과거에 여기 좀 보시면은 24년도 이제 뭐 전반기, 후반기 여기 보시면 고점이 조금 형성이 되어 있던 부분들이 있죠. 자, 지금 가격대가 그 근방입니다. 그 근방인데 제가 요거를 딱 그어 보니까 지금 살짝 돌파를 했어요. 살짝 돌파를 했기 때문에 자, 요 부분에서 우리가 주목으로 봤을 때 요 부분 이 자리 구간 쉽게 말해서 우리가 한 3만 원 구간이라고 보시면 되겠죠. 자, 3만 원 구간을 무너뜨리지 않으면은 충분히 더 크게 상승할 가능성이 있고 자, 여기서 단기적으로는 전고점을 좀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이제 전략 그리고 우리가 추가적으로 보면은 신고가 영역까지 좀 노려볼 수 있는 그런 산업군이다. 그리고 그런 종목이다라고 말씀을 드리고 싶고요. 자, 일봉상에서도 이런 부분들은 조금 더 명확하게 드러납니다, 여러분들. 이 3만 원 구간이 결국에 지금 이런 식으로 딱 그어 보면은 과거에 좀 이제 주가가 상승을 할 때 보면은 계속 저항이 발생이 되었던 구간이에요. 저항이 발생이 되었던 구간이고, 자, 여기를 좀 돌파를 하고 추가적으로 신고가를 한번 달성을 했지만은 또 힘없이 밀리면서 빠지면서 어느 정도 다시 반등이 나올 때도 여기서 저항이 생긴단 말이죠. 자, 이런 구간들은 굉장히 만약에 이 종목의 주가가 상승을 했을 때 이 저항 구간을 좀 돌파를 했을 때는 자, 이 구간은 굉장히 강력한 지지 라인이 될 가능성이 매우 높습니다. 그렇기 때문에 자, 이거 지금 당장 보면은 고가가 37,550원인데 지금 33,300원 좀 비싸지 않은가? 조금 더 눌리면 좀 밑에서 사고 싶은데 이렇게 생각하면 솔직히 이 종목 같은 경우에는 기회를 안 줄 수 있어요. 안 줄 수 있기 때문에 오히려 지금 이렇게 조금 지지 라인이 더 확실하게 이렇게 조금 형성이 되어 있을 때 이런 자리들을 조금 디딤발 삼아서 여러분들이 공략을 하신다면 안전하게 여러분들 큰 수익을 가져갈 수 있을 것으로 판단이 됩니다. 네, 3,000원대였던 주가가 지금 3만 원대까지 갔습니다. 전부 우상향하는 모습이고 지지를 잘 받으면서 상승해주고 있는 차트의 흐름이죠. 지금 고점 부분까지 올라왔는데 여기서 잘 버텨준다면 추가적인 상승, 신고가 돌파까지 가능하다고 합니다. 이 종목 함께 공략하시면서 마스터님의 다양한 전략들 모두 챙겨가실 분들 마지막 함께 하실 수 있는 시간입니다. 하단에 QR코드 스캔하시고 팍스통신망 안으로 들어오시면요. 이 종목에 대한 전략 모두 챙겨드리도록 하겠습니다. 지금 바로 입장해 주시길 바라겠습니다. 오늘 저희가 준비한 방송은 여기까지입니다. 본 방송에서 제공하는 정보는 투자 판단에 대한 조언일 뿐 해당 종목의 가치 또는 상승 하락을 보장하지 않는다는 점 참고 부탁드립니다. 시청해 주신 여러분 고맙습니다.